네, 안녕하세요. 훈이TV의 훈이입니다. 자, 오늘은 6월 11일 금요일 오후 4시 32분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영상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6월 둘째 주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증시의 흐름이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는 것처럼 시간도 정말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영상은요.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ABL 바이오만 이번 주 흐름들 그 다음에 내용들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차례대로 매드팩토, 오스코텍, 지노맨 컴퍼니를 따로따로 올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영상들 몇 개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은 전체적인 종목들 다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에 선물 옵션 동기 만기일이 있었죠. 그때는 뭐 별 탈 없이 잘 지나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중앙은행 그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기준 금리를 동결을 하고 뭐 계속 지속적인 뭔가 정책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언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이제 중국이나 미국의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 역시 이제 예상대로 높게 나왔습니다. 네, 높게 나왔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있었고 반영을 한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게 큰 영향이 오늘은 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 우려가 해소가 됐으니까 좀 더 증시가 오늘 좀 상승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코스피는 벌써 3249포인트고 코스닥도 이제 곧 1000포인트를 이렇게 앞두고 있네요. 오늘은 뭐 바이오 종목들도 몇 종목들 좀 힘을 내주기도 해서 약간 코스닥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황은 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FOMC 회의 내용과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또 시장의 움직임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5월까지는 이제 높게 나올 것이다. 이제 기저 효과 때문에 이게 있었고, 이제 6월 달부터는 조금 주춤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6월 달도 계속 높은 수치가 나온다. 그러면은 증시에서는 한번 충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그러한 돌발 악재라든지 돌발 상황에 또 맞춰서 이제 증시는 이겨내고 또 갈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러한 뭐 요런 이런저런 그냥 개인적인 생각만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뭐 주식은 뭐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수치들은 높게 나오고 물가지수 이제 높게 나왔는데,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미국 뭐 10년째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또 나스닥도 어제 또 분위기가 좋게 이렇게 흘러갔고, 이제 국내 뭐 이제 성장주들도 다시 이제 성장주들의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역시나 이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이제 예상을 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금리는 반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절대 뭔가 맞출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걱정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벌써 10년채 미국 10년채 수익률 금리가 1.4까지 떨어졌죠. 그때 막 충격 됐을 때 막 1.6 막 2까지 간다 막 이런 말 있었는데 지금 벌써 1.4까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환율도 오늘은 조금 하락을 했네요. 그래서 환율도 지금 이제 그 6월달 첫 번째 주 그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면은 환율도 좀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율이 조금 내려가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그냥 뭐 금리나 뭐 환율의 흐름만 이렇게 체크해 보면서 좀 국내 증시의 좀 흐름도 좀 예측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어떠한 뭔가 절대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주식은 복잡계이기 때문에요. 어떠한 하나의 요소로 주가의 움직임을 이렇게 정의할 수 없다는 게 이제 그게 복잡계 이론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자 ABL 바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 이제 어제 오늘 해가지고 반등이 그래도 잘 나와줬습니다. 어제 그래도 5% 올라줬고요. 오늘 1%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어느덧 벌써 21,300원까지, 벌써라는 게 좀 말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좀 아래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에서 다행히 그 바이오젠의 아두카두맙 승인이 약간 분위기 전환에 불씨가 되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네, 화요일날 한번 튀었을 때 이제 일단은 이때 음봉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 음봉을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수요일에는 갑자기 좀 빠져가지고 역시 그냥 뭐 하나의 이슈였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어제 미국 뭐 바이오 종목들도 다 분위기가 좋았고, 그 다음에 ABL 바이오도 어제 오늘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다행히 음봉으로 이제 하락세가 마무리되는 부분, 약간 그런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 주 4%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제가 지금 계속 세워두고 있는 19,750원과 그 다음에 최후의 마지노선인 19,450원은 뚫고 내려가지 않는 흐름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시가총액이 1조가 깨지면은 그것은 무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좋은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 역시 1조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1조, 계속 시장에서는 1조를 지금 기준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는 좀 하방은 잘 잡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이 흐름을 잡아준 게 기관입니다. 기관이 지금 한 4일째 이제 순 매수를 해주면서 이제 바닥을 잘 잡아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이 지금 이 정도에서 매수를 하는 것도 이제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ABL 바이오 충분히 이제 제약 바이오, 이제 특히 이 신약 개발 기업들의 주가 그런 예상이 좀 보수적이라고 해도 ABL 바이오는 충분히 그런 시장의 우려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이나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내용들이 너무 많이 쌓인 게 있어가지고 네, 학회 일정을 보시면요, 지금 ABL 바이오가 가장 기대해볼 만한 학회는 아직 참여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11월 9일에 있는 알츠하이머 학회입니다. 알츠하이머 학회에서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이때 또 ABL 301에 대한 뭐 데이터를 발표를 하거나 혹은 기술 수출에 대한 이런 협상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11월 9일날 관련된 알츠하이머 학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젠도 지금 이제 아두카두맙이 승인이 됐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걸로 이제 치료를 받잖아요. 그럼 치료가 잘 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추가적인 데이터도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바이오젠의 주가 흐름도, 그 다음에 바이오젠의 뉴스, 아두카두맙의 이런 소식들도 계속 파악을 해보는 것도 조금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장도 저는 매일 보고 있고, 이제 바이오젠이나 이제 머크라든지 이런 관련된 기업들의 뉴스들을 계속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데 계속 좀 좋은 정보를 계속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11월 9일날 알츠하이머 학회가 있기 때문에 요때 또 올해 어떠한 기대감이 좀 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라이브에서 한번 그 우리 구독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피플바이오 그때 한번 봐드렸었는데, 피플바이오가 엄청난 지금 상승을 보여줬죠. 그래서 아마 좋은 수익이나 흐름을 지금 가지고 가실 것 같은데, 오늘 리포트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피플바이오 정말 기대가 됩니다. 피플바이오도. 근데 ABL 바이오 사실은 아두카두맙 승인이나 이제 중추신경계, 특히 뭐 알츠하이머나 이런 데에 있어서는 저는 ABL 바이오가 약간 대장 종목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아직까지는 ABL 바이오는 크게 뭐 리포트라든지 뭔가 흐름이 이렇게 나오고는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ABL 301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은 충분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플바이오가 이때 13% 오르고 그 다음날 수요일날 19% 올랐습니다. 이때 ABL 바이오는 빠졌는데 피플바이오는 계속 올랐고, 이제 이틀 정도 약간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계속 좋은 흐름 조금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네, 그런 부분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피플바이오 그 레포트 나온 걸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ABL 바이오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중추신경계 관련된 이제 종목들 계속 관심이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조금 그래도 약간 호재, 뭐 완전한 호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의 기대감 뭐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iPS 바이오라는 기업과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중항체 기반해가지고 이제 신경질환 치료제 개발 MOU를 체결을 했다, 이런 부분들 나와 있고요. 파킨슨 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동으로 연구하기 위한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iPS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엄청난 이제 소기업인데요. 저도 이제 오늘 처음 들어봐서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일단은 종업원이 이제 20명 미만 정도 되는 이제 벤처 기업이고요. 설립이 2019년이니까 이제 2년 정도 됐네요. 2년 정도 된 기업이고, 지금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나 이런 신약 개발들을 연구하기 위한 업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S 바이오와 MOU를 체결을 했다. 그래서 ABL 바이오도 진짜 올해 뭐 주가는 지금 계속 힘든 상황이지만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러한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뭐 미래가 기대되는 이유, 이런 부분,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 역시나 이제 이중항체에서는 선두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임상을 최초로 또 이렇게 진출을 한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기술력이나 경쟁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아이맵과도 이제 파트너 이렇게 해서 또 사업을 또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시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특허권을 취득을 했다라는, 이거 이제 그 알파 시뉴클레인이랑 이 BBB 셔틀이죠. 이게 셔틀 IGF-1R에 대한 이중 특이항체 및 그 용도에 대해서 특허를 이렇게 취득을 했습니다. 그렇죠. 알파 시뉴클레인 음직체 및 이렇게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에 대한 결합하는 이중 특이적 항체에 관한 것을 이렇게 특허를 냈다, 이렇게 특허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ABL 바이오가요, 이러한 흐름들이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2019년도에도요 이제 상장하고 나서 계속 이렇게 특허를 계속 냈거든요. 특허를 내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들을 조금 그 그림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작업이 조금 걸리고 있는데요. 최대한 빠르게 만들어서 좀 더 재미있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수급 흐름이 이제 조금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죠. 왜냐면 이제 기관이 지금 지속적으로 4거래일 연속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장 수급에서 좀 보는 게 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거, 지속적인 이런 수급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도 지금 이제 이틀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바닥을 다져준 게 기관이고, 조금 들어 올려준 게 외국인과 기관이기 때문에요. 이제 요 정도 부분에서는 충분히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악재가 있지 않은 한, 뭐 갑자기 임상이 중단된다든지 뭔가 부작용이 나왔다든지 뭐 아무튼 이러한 악재가 아니고서는 주가가 더 이상 뭐 많이 내려갈 이유는 전혀 없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제 이 지수 자체도 흐름이 뭐 아래로 갈 지금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요. 충분히 ABL 바이오도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지금 보유 지분이 이제 5%대를 약간 이탈을 했다가 좀 다시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외국인 보유 지분이 한 7, 8% 정도 돼야 이제 주가가 한 3만원 후반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코로나 종식이 되고 이제 ABL 바이오의 이러한 데이터들, 그 다음에 일상 데이터들이 나오고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뭔가 기대감이 조금 더 증가가 되면은 더 계속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임상 진행 중인 부분들과 그 다음에 네, 이러한 또 학회들 지금 이제 바이오 US도 이제 열리고 있을 텐데요. 아직까지 뭐 소식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또 우리 바이오 종목들 또 참여한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이 또 좋은 소식도 이렇게 와서 좀 동종업계, 그러니까 관련 테마들, 섹터들 흐름도 같이 좀 좋아지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수급 지금 이제 기관이 계속 좀 들어오고 있죠. 이제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금융투자 쪽에서 들어오고 있고 하면은 네, ABL 바이오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또 흐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얘가 이제 ABL 바이오가 얼만큼 더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흐름이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승세에서는 뭐 상승세라고 하기보다는 지금의 반등에서 얼마큼 더 반등이 나오고 이런 흐름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그래도 거래량도 이제 거래량도 좀 늘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만 더 늘어준다면은 더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네, 오늘 ABL 바이오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주말이나 그 다음에 매일은 아니고 가끔 평일 오전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계속 또 라이브 방송도 해보면서 좀 더 익숙해지고 좀 더 방송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한번 해보려고 해서요. 네, 주말이나 평일 방송에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주말 중에 또 재미있는 이런 자료들 또 만들어 보고 좀 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도 많이 해보면서 제 생각들을 더 많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일단은 이번 ABL 바이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